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있다는 얘긴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악재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최대 악재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 왔고 이제 3년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이런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올해 공급을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012년에는 한 18만 호, 그다음에 13년에는 19만 호, 그다음에 2014, 15, 16년 3년 동안에는 26만 호에서 27만 호 정도 각각 매년 공급이 되어 왔고요. 되어 왔는데 올해 2017년에는 거의 3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40만 호 이상이 이제 공급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또 월별로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1월 달에 한 2만 5천 가구 공급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7, 8월 달부터는 거의 3만 호 이상씩 공급이 돼서 12월에는 거의 5만 호 가까이 이렇게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 있고요. 또 내년 1, 2월 달도 마찬가지로 4만 호 이상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연말에는 4만 4천 호 정도 이렇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아마 지금까지 집계한 그 물량으로서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7만 호 정도가 올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해인데요. 그때 이제 32만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올해 37만 가구가 공급이 되니까 한 20%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을 쭉 살펴보니까 평균 한 26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이 평균 26만 호보다 11만 호가 증가한 약 42%가량의 물량이 증가한 37만 호가 공급이 지금 입주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와 내년에 2개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이 77만 호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지금 7, 8만 호가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적정한 입주 물량이라고 내놓은 호수는 약 한 27만 호 정도.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연평균 공급된 물량 정도가 적정한 가구수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54% 정도가 공급 물량이 오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지역별로 일단은 살펴보니까요. 지역별로 2018년 그러니까 가장 공급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가 굉장히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측이 돼 있는데요. 이 물량이 경기도에 총 12만 가구가 집중이 돼 있고요. 인천이 한 2만 가구, 서울이 한 13,000여 가구. 그래서 수도권에만 16만 가구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소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입주 물량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커다란 악재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물량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 건 분명하지만 물량 자체가 일단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 다소 이제 우리가 안도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역시 수도권 지역이다 하면은 잠재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지방처럼 이렇게 적체되지 않고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추이 보면 수도권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헌집, 재고주택에 대한 부분이 더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 않고 지역별로 양극화와 차별화가 될 것이다. 결국은 수도권 일부 지역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런 그 대량 입주 물량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전세 문제, 그다음에 입주자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주 대란이나 역전세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특히 올해 말부터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입주 대란과 역전세란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가 보면 작년 10월,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전세 난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세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확 좀 달라진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역전세난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요. 연평균 약 한 33만 가구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이 이제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이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강남 그러면 사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시기에는 강남에서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시기였고요. 또 이제 그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돼서 역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 가격이 약 18% 이상 하락한 이런 현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역시 강남이라든가 서울,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인 경우에는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역전세난이라는 이런 이 상황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보면은 이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 어떤 돈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끼지 않고 월세를 선호를 하게 되지만 최근에 우리가 그 분양 열기를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빚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이 이제 집을 사는데 결국은 전세 자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인 우리 그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그분들이 전세를 빨리 놔야 되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게 되면은 은행에 대한 어떤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결국 집주인이 어떤 주택을 바로 매각을 하거나 그럼으로써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대란이다 전세 대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물론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조정 국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인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이나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전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아파트가 비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올해 중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지방이라든가 입지가 좋지 않은 수도권 지역에 이 아파트 공실 문제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전면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래 감소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좀 감소하다가 또 시장이 좋을 땐 거래가 늘어나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거래가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이런 패턴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래 감소라는 것은 최근 우리가 몇 년간 우리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기존 주택의 거래보다는 신규 분양에 의한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거래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 데이터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건주택의 거래량 부분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감소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연구기관들에서 보면 한 10% 정도 거래량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1.3 대책이죠. 그 이후에 하여간 우리 주택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 경기 굉장히 부동산 과열이 됐던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다가와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약률을 살펴보니까 작년 청약률을 보면은 전국 청약률이 8월에는 거의 17대 1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거의 20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11월 달에 18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7.3대 1. 결국은 계속 두 자리 숫자로 가다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이런 형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래 감소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동안 과열됐던 신규 분양 시장에 있어서 이 실수요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자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물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물론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약률은 평균 청약률은 낮아졌지만 전체 시장이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문가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평균 가격으로 이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누차에 걸쳐서 드립니다. 항상 지역적으로 양극화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대신에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기 좀 제가 곤란한데요. 그런 지역들하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미 가격이 하락이 되어 왔고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지역들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출 규제라는 부분인데 참 이것이 이제 실제로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을 많이 내서 막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나름대로 어떤 대출 상환의 능력이 있는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출 규제가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무튼 어떻게 11.3 대책으로 인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런 집단 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가 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달 1월 1일부터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몇 년 동안에는
이자만 계속 내다가 원금은 이제 몇 년 있다가 상환하는 이런 거치식 이런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아파트들은 1년 동안 이자를 내고 2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런 거래에 있어서 좀 약간 신규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 특히 실수요자 중에서 1주택 소유자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단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분양 물량이 다소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문제로 들 수 있겠는데 지금 분양 물량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5만 5천 가구가 분양이 됐는데요. 올해 1월은 17,000여 가구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는 작년에는 거의 2만여 가구가 분양이 됐는데 올해는 5천여 가구. 그러니까 4분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3만 5천 가구에서 11,000 가구. 근데 작년 1월 대비로 해서는 또 올해 1월이 분양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작년 1월에는 7,600가구. 근데 올해 1월은 17,000가구.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분양 물량이 굉장히 작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1월만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 이후에 우리가 2월 말쯤 돼서 우리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1, 2월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특히 서울 수도권 시장이 크게 우리가 분양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냉각화되지 않는다면 물론 작년보다는 분양 물량이 다소 줄 수 있지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최근에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현찰을 주고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집을 산다. 그럼 사실 금리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빚을 지고 집을 사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실수요자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2015년 12월에 거의 한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6년 초에는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작년 말에 12월에 딱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0.5에서 0.75. 근데 올해 이제 미국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바뀌면서 결국 이제 올해 그 기준금리를 한 3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이렇게 금리를 3번씩이나 올릴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 번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보면 지금 미국 금리는 0.75에서 한 0.75에서 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2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올해 미국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직은 미국 기준금리를 보다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그런 압박을 우리가 강하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런 기준금리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렸을 때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인하된 금리는 다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굉장히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고 전국이 지금 굉장히 탄핵 정국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0.1%만 금리가 올려도
서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선 전국이 있는 올해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고 금리를 오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가상금리라는 게 있죠.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가 있는데 은행들이 자꾸 기준금리는 안 올리는데 가상금리를 올려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상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이런 의지를 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커다랗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과 부동산에 미칠 영향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한국의 올해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어떻게 좀 침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가계부채 급증,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특히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굉장히 내수 경기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관련된 뉴스를 하면서 왜 그럼 내수 경기 침체를 부동산과 연관시키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일본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부동산 불안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내수 경기 침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초기에 좀 잡아서 전체적인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이런 전망은 신의 영역인데 올해 주택 매매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지역, 많이 오른 지역이 더 오를 거다. 그리고 비싸지 않고 많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들이 오히려 더 보합이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시장은 지금 전세 시장은 올해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조금 보합세 안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네, 오늘은 2017년 부동산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김준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2015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공표된 표준 시장 단가가 전기 대비 평균 2.01%, 총액은 0.44%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